안녕하세요.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가장 최소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직접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에 상당히 좀 민감한 편입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런 투자자분들도 당연히 현장의 움직임에 민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두 가지 통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최소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파트 거래량에 대한 통계입니다. 자,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발표된 지 지금 2달이 정도 지났습니다. 실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 이 통계 지표를 보면 거래량은 확실히 대책 발표 이전인 6월에 비해서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6월 달에 9천 건이 넘어섰던 것이 7월 달에 3,900여 건, 또 8월 달에는 2,800건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8월 달에 실제 거래된 것은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집계가 마무리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3,000건, 4,000건에 육박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통계 지표상의 흐름은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또 한 가지의 통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시에서 연립 다세대 주택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런 빌라에 대한 5년간의 매매 거래의 통계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신다면 2020년에서 2021년은 빌라 등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매우 활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2022년부터는요, 거래가 하락세로 전환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 분기별로 15,000건 이상 거래되는 통계 건수가 5,000건 내외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3년도에는요,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들어섰죠. 이 시기에는요, 전세 사기 여파라든지 또 높은 금리라든지 그래서 투자 및 실거주에 대한 관심, 이런 수요가 많이 위축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시점이 지난 이후에 2025년 지금 2분기가 되면서부터 빌라 매매 거래가 본격적으로 회복했다라는 통계 지표가 잡혀지고 있습니다. 자, 6월 달에 6,800여 건 이상, 1분기에 6,800여 건 이상, 그리고 2분기에는 9,200여 건 정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랑기의 빌라 거래 건수에 그런 근접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대폭적으로 빌라 거래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통계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보도가 된 사항인데요. 서울 아파트에서 임대차 거래 중에서 신규 계약을 분석한 결과 7월 달에 월세 비중이 48%,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비해서 7%포인트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전세 비중은 하락했다는 얘기겠죠. 자, 서울에서 올해 2025년 2분기에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거래 비중을 보면은요, 월세 거래 비중이 전세 거래 비중을 초과를 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신문을 검색을 해본다면 충분히 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요, 빌라의 거래량이 회복됐다는 점은 수요가 분명히 증가를 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수요에는요, 실수요도 있고 투자 수요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월세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요, 장기적으로 실수요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인데요. 결국은 이렇게 수요가 증가를 함으로써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수요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빌라라는 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빌라라는 상품은 대중적으로 인식이 되기에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상품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전세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죠. 자, 아파트 전세를 얻지 못하는 분들은 다시 이 빌라라는 상품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 수요가 증가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투자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 빌라라는 상품은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에 있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원천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이러한 빌라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이 노후화되고요. 이런 노후화된 주거 지역은 반드시 이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 주거 환경이 좋아지게 되겠죠. 여기서 주거 환경이 좋아진다는 얘기는요. 빌라라는 상품에 비해서 아파트가 돼버리면 가구당 단위 면적, 주거 면적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기반시설도 확대가 되고요. 도로등도 넓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주거 환경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빌라라는 상품의 기본적인 특성에 기인한 것인데요. 올해 빌라라는 상품의 거래량이 이렇게 증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특징 외에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 등 이런 정비 사업에 대한 정책적인 완화가 큰 기여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즉 정책적인 수단이 거래량 증가에도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2022년도부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들이 계속 발표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3개의 정책이 발표가 되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러한 빌라가 있는 지역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비 사업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또 한 가지 정책적인 요소가요. 빌라라는 상품에만 주어지는 세제 혜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6억 원 이하의 신축 빌라를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점이 있고요. 또 작은 빌라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 청약을 할 때는 무주택의 혜택을 그대로 주어지는 이러한 정책적인 혜택이 같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빌라라는 상품으로 눈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를 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빌라라는 상품이 수요는 증가를 했지만 공급은 예년 데이터를 보면 감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자, 서울시에서 5년간의 연립 다세대 주택의 건축 허가 건수 이런 거를 비교를 해 보니까요. 신축 빌라의 건축 허가는 매년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했을 때 건축 허가 건수가 많았을 때는 거래량 비중의 40%를 신축 빌라가 차지를 했지만 건축 허가 건수가 20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 거래 건수의 20%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수요는 증가를 했지만 신축 빌라의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감소를 했다. 이러한 부분이 큰 시장의 특징이겠죠. 자, 이렇게 공급이 감소한 요인은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빌라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건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가가 증가를 했고요. 매입가만 증가한 게 아니죠. 건축 비용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아진 토지 매입가와 건축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어느 정도 공급 금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공급 금액이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시장에서 받쳐주지 못하면 공급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건 시장 논리로서 당연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시행을 했다라고 서울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정비구역 또는 정비 예정구역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급 토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자, 이렇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빌라의 신축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감소를 했다. 그 감소는 3년 동안 이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통계를 기초로 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번듯한 재개발 지역, 번듯한 재건축 지역 또는 강남의 아파트를 투자를 하시길 원하실 텐데 그렇지 않고 작은 금액을 가지신 분들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곳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대부분 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곳에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정비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늘어나게 되고요. 가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가격이 상승을 해서 투자 금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주 작은 금액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곳조차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는 정비사업 또는 정비사업 예정구역이 많은 이러한 지역의 인근 지역을 공략을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투자 금액으로 전세라는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 이러한 지역들도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인근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 옆 지역도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은 갖춰야 되는 게 맞겠죠. 입지적인 면에 봤을 때 뭐 전철역이 가깝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사업성을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서울시의 규제 완화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이거나 이러한 지역에 한정해서는 최소한의 투자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흐름과 통계상으로 봤을 때 가장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카톡을 통해서 얼마든지 문의를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비밀노트 장준선이었습니다.